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북가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판대일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고 7만여 가구에는 전기가 끊겼으며 가스 누출과 도로 균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최대 6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예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7지구 데이브민 상원의원이 2024년 캘리포니아 상원 재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재선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제49회 한인축제 감사 결산 보고서를 통해 모두 11만 5,25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이후에 다시 개최된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저소득층 5천 가구에 300달러씩 총 150만 달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에 나섭니다. LA에서 증오범죄가 증가한 이유가 소셜미디어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킬 거점을 마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 학생들의 결석률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사 연봉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만 5,892달러로 뉴욕과 매사추세츠의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올 한 해 펜타닐 3억 7,900만 회분을 압수했다고 마약 단속국이 밝혔습니다. 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2명은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후퇴 가능성이 70%로 높아졌다고 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8% 떨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루어지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첫 외국 방문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평화협상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400만 팬들과 함께 우승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축구팬들의 과열된 분위기가 사고로 이어져 결국 퍼레이드가 중단됐고 선수들은 헬기로 이동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던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가 뉴욕 매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2년 3억 1,500만 달러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전쟁 이후 처음 해외 방문인데 지금 동부 시간으로 2시,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백악관에 도착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가주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명이 숨졌고 12명이 부상했고 여러 사업장들, 주택,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집이나 사업장에서 지진 흔들림에 물체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83살과 72살의 주민들로 험볼트 카운티 셰리프국이 밝혔습니다. 어제 지진 이후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7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로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약 4만 가구에 대해서 전력 복구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전력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밤 최저 기온 이 지역 험볼트 카운티 지역의 어제 저녁 최저 기온은 40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전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주민들이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은 곳들 오늘 전력 공급이 모두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 여전히 파악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험볼트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험볼트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재앙보조법에 따라 작은 자원 지원을 받는 것이 한층 쉬워지게 됩니다. 또 연방고속도로관리청의 긴급 구조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와 교량 등이 즉각 보수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에게 위로를 보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규모 6.4 지진 발생 이후 험볼트 카운티에는 80여 차례 가까운 여진이 지역에 잇따랐습니다. LA 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최소한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대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가능성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20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최소한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이를 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건물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20일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관련 조례안을 선보인 이유는 LA 시정부의 조처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시 의회는 내년 1월 31일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종식시키기로 앞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홀리 미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플루, 호흡기 질환인 RSV가 성행하면서 겨울철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 당국의 규제가 다시 발효되고 직장 근무에도 지장을 주게 되면 세입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발동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세입자 보호 규정은 최소한 내년 1월 말까지 연장 적용되며 추후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도 지속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 앞으로 30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의 연장으로 생계형 건물주들이 렌트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돕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 $500만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4대 1로 승인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티알라만 LA시 제4지구 시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1월 말로 종료되는 LA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퇴거 유예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체 퇴거 유예 법안의 핵심 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퇴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조건을 강화하고 두 번째, 퇴거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 비용을 비롯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세 번째, 렌트비 최소 미납 기간을 설정해 이를 넘길 경우에만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월 LA시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건물주들은 렌트비 미납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오는 2024년 2월부터는 렌트비 인상도 가능합니다. 지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퇴거 유예 조치로 한인을 비롯한 건물주들은 렌트비 미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만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퇴거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미납된 렌트비 상환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주거권이 박탈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맞서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신임 LA 시장이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에 나섭니다. LA 시장실은 캐런 베스 시장이 메이어스 펀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 5천 가구에 각 $300씩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금 지원은 LA 시장이 운영하는 펀드와 함께 LA시의 커뮤니티 인베스트먼트 포 패밀리즈 디파먼트가 담당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으로 연말 마켓 장보기도 쉽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과 이 LA시가 지원하는 $300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구에 한해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조건은 LA에 거주해야 하고 거주지의 가구 중간 소득의 80%나 그 이하여야 합니다. 또 현재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LA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캐런베스 시장이 추진하는 저소득 가구 $300 지급이 모두 6번째 현금 지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리더들이 지역 내 악화하는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단절됐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캐런베스 LA 시장의 노숙자 문제 관련한 비상사태 선포를 지원하기로 만장일치 승인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비상사태 지지함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국과 정신건강국 등을 포함한 카운티도 LA시 대응에 노숙자 대응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완전한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감기까지 겹쳐서 최근 타일런을 품귀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 내 대형 약국 체인점인 CVS와 월그린스가 관련 약품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CVS와 월그린스는 어제 높은 수요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용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 진통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CVS는 어제 날짜부터 제품당 2개씩만 구매를 허용하고 있고 월그린스는 온라인 주문 시 6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 전국의 체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성 독감 시즌이 일찍 찾아오고 있다며 주로 아동, 시니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와 임산부들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후퇴 가능성이 70%로 높아졌다고 보는 시장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38명을 대상으로 한 원래 조사 결과 내년 미국 경기 후퇴 확률이 70%로 11월 조사의 65%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내년 경기 후퇴 가능성이 63%를 기록해 7월에 49%보다 올라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경기 후퇴 가능성이 50%를 넘긴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매파적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인이 복용하고도 남을 만한 양의 펜타닐을 압수했습니다. 미국 마약단속국 DEA는 올해 펜타닐 알약 5,060만 정과 펜타닐 가루 10,000파운드 등 모두 3억 7,900만 회분을 압수했다고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펜타닐은 마약단속국 DEA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오피오이드로 중독성이 강하고 헤로인보다 50배 이상의 독성이 있어서 연필의 뾰족한 부분에 올릴 정도의 양인 2mg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불법 펜타닐은 이제 18세에서 49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됐습니다. 펜타닐로 사망한 미국인은 2019년 대비 94% 증가해서 교통사고나 총기 폭력, 자살로 숨진 사람들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헌팅턴 비치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경찰이 이 운전자 2명을 잡고 검문을 해보자 차 안에서 5파운드에 달하는 펜타닐과 메탄페타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2명은 펜타닐을 해외로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검거된 2명에 대해서는 마약 복용, 마약 판매, 해외 유통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 문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swing and 12월 2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포근해집니다. 출근길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70도를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밤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질 전망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낮 기온이 무려 8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4도, 47도, 해안 지역은 66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절기상 동지를 맞게 되는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린다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 21도로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Home I'll be warm and the fire is slowly.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라버슨 블루버드로 내리는 지점 슬러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블룸필드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윌밍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부상자 있는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엘세군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 단체장들도 재선에 도전한 데이브민 37지구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재선에 도전을 선언하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는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여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의 재선 도전 공식 지지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공식 지지 선언장에서는 강석기 전 어바인 시장, LA 한인회의 제임스 한 회장, 한인민주당협회의 스티브 강 대표, 한인상공회의소의 알버트 장 회장 등 8명의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데이브민 상원의원은 지난 2년여간 한인 커뮤니티가 보내준 성원에 감사함을 전하며 가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되겠다며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m proud to be a voice, and I want to continue to be a voice, not only for Korean Americans in Orange County, but across the great state of California. 또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인 사회를 위해 다양한 기금 요청을 비롯해 화석연료 근절과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리에 모인 한인 단체장들은 데이브민 의원의 재선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그의 재선은 한인 정치적 신장과 더불어 한인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석기 전 어바인 시장입니다. 우선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데이브민의 그 의정 활동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왜 더군다나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으로서 꼭 그 이제 재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LA 한인회의 제임스 한 회장입니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저희 그 캘리포니언들 또 특히 코리안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또 저희가 한인으로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 한인의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버트장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실 비즈니스하기 쉬운 스테이트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데는 지금 우리 연방 하원으로 4분이나 계시다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러메이커 안에 우리 데이브민 같은 의원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비즈니스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데이빗 류 전 시의원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길 거지만 이럴 때 안 도와주면은 이럴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안 뭉치시면은 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고 꼭 우리 데이브민 도와주시고. 데이브민 의원은 2020년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 UC 어바인 법대 교수를 재직하며 비즈니스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2020년 대선 가주 37지구에서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기존 지역구인 애나임 힐스, 코스타 메사, 라구나 우즈, 레이크 포레스트, 오렌지, 터스틴과 빌리파크를 비롯해 알리소 비에오와 라구나 리게, 그리고 플러튼 일부 지역과 플레산티아가 포함된 37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사 연봉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전국 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21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교사 평균 연봉이 85,852달러로 뉴욕 87,738달러와 매사추세츠 86,315달러에 이어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워싱턴 DC가 86,659달러 등 4개 지역의 교사 평균 연봉이 8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인 65,090달러보다 2만 달러 이상 높은 것입니다. 한편 전국 교사 평균 연봉은 액수로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17.5%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3.2% 낮아진 수치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국적으로 교사 부족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신입 교사 채용이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연봉은 비슷한 학력의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도 약 20%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사들은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학교 내의 폭력이나 총격 사건 등 심각하게 안전 문제도 이 교사들이 현재 교단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뉴욕에 이어서 2번째로 큰 LA 통합교육부의 소속 학교들의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결석률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흑인 학생들의 결석률은 42.5%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80일 수업 일수 중 최소 10%를 놓친 학생들은 만성 결석하는 학생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총 18일 이상을 결석한 학생들이 만성적인 결석을 하는 학생으로 집계됩니다. 이처럼 그룹별 만성 결석률 증가세 차이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만성 결석률이 높아지지 않은 인종그룹은 아시안그룹이 유일합니다. 미 전국적으로 가장 행복한 도시를 조사해봤더니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도시 6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개인 금융 서비스 업체 스마트에셋이 200개 주요 도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에 관해 조사를 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써니베일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금융, 웰빙, 삶의 질과 관련된 모두 13가지의 지표를 평가한 순위에 따른 것입니다. 높은 소득이 행복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이 써니베일은 실리콘밸리 중심부 한가운데에 위치한 고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는 이 써니베일을 비롯해 얼바인, 산타클라리타, 산호세, 로즈빌, 프레몬트가 포함돼 캘리포니아의 도시 6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삶의 질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는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이 2위,
워싱턴주의 벨뷰가 3위,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가 4위, 텍사스주의 프리스코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증오범죄가 증가한 가운데 소셜미디어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증오범죄 건수는 지난해 건수인 615건을 뛰어넘은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또 유대인 증오범죄, 성소수자 증오범죄 등 다른 그룹에서의 증오범죄도 크게 늘었고 아시안들의 증오범죄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분석입니다. 아시안들 특성상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모어 LAPD 경찰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기관, 전문가들, 교육자들과 얘기를 나눴고 소셜미디어의 확대와 이에 대한 견제 부족이 증오범죄 증가를 부추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고 싶은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가치를 확산시킬 거점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무부가 불우이웃 돕기 모금 활동 등에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자선 기부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자선기부단체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며 기부자들을 돕는 이 단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뒤에 돈을 입금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 공식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금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과 유명단체를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분별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원하는 기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 자료 결과 지난 한 해 미 전역에서 280만 명이 유명 자선단체 직원을 사칭해 자선기부 사기에 속아서 무려 23억 달러가 갈취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을 노린 사기 행각이 적발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이 운전자의 은행 앱에 접속해서 돈을 이체해가는 사례가 보고된 것입니다. 승객은 돈이 이체되면 앱을 지우고 승차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이런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나무 태우기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오늘 높은 수준의 공기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나무 태우기 금지령인 노번 오더를 발령했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오늘부터 시작해 28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나무 태우기 금지 명령이 지속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나무 태우기 금지 명령은 남가주 전 지역에 해당되고 LA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은 이 사막을 제외한 곳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LA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서는 사막에서 나무를 태워 불을 피워도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 가정 중에서 오직 나무로만 열 에너지를 얻고 있는 곳이나 저소득층 가구로 천연가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은 예외적으로 나무를 태워도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가주 대기정화국의 노번 오더는 나무를 직접 태우는 것은 물론이고 나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공품을 태우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어젯밤 10시 47분경 다우니 지역의 딘스데일 스트리트과 트위디 레인에 위치하는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불길 속에서 3명을 구조했는데 이들 가운데 여성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 숨진 여성의 딸인 12살 소녀와 이 소녀 할머니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진화됐고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서 소방국이 조사 중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2명이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대의 어빙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노령층 3,500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치매는 성인기에 시작된 인지장애가 일상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에서 치매로 전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팀의 분석 결과 65세 이상 연구 참가자의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2%는 경도 인지장애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세에서 69세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3%에 불과했지만 90세 이상에서는 35%로 높아져 나이가 많아질수록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금연 실패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내년엔 금연해야지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년까지 뭘 기다립니까? 뭐 물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일찍 하시죠. ASQ 한인금연센터가 금연에 도전하는 한인들의 금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한인금연센터 측은 한국어로 무료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센터로 1대1 전화 상담, 자격 요건이 되는 주민들에 한해서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금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1800-556-5564, 1800-556-5564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올해 열렸던 제49회 한인축제 감사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모두 11만 5,25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년 축제 감사 결산 보고를 공개하면서 축제를 통한 순이익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축제를 열었던 LA 축제재단은 10만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운영 정상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11시경에 백악관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시간 11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루어지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첫 외국 방문인데 지금 이제 구체적인 스케줄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비행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미국을 방문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21일 저녁 민주주의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세션이 있다며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점상 바이든 정부의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 발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 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새로운 무기 지원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Aircraft that can help Ukraine, help Europe, and you know that they exist and you have them.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내년 1월부터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의 백지 수표식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대규모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인 안보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 2월 전쟁 발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외국 방문이 됩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이번 미국 방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동 과정에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막판에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며 평화 협상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방미 기간 평화 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방미 이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 건설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렇게 300일째를 맞아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각각 중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지며 본격적인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고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측근을 특사로 중국에 보냈습니다. 고전 중인 러시아를 더욱 몰아붙여 전쟁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한 젤렌스키의 포석에 푸틴 대통령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밝히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평화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당장은 힘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 정책의 중단 시행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에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 정책에 대해서 행정 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17일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 정책은 코로나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의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한 것입니다.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금융소비자보호국과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37억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내는데 합의했습니다. 이 중 17억 달러는 벌금으로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나머지 20억 달러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웰스파고는 1,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오토론과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와 금리를 불법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일부 고객들의 자동차를 부당하게 압류하거나 집주인들의 모기지 대출금리 조정 요청 수천 건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성명을 내고 웰스파고의 반복된 위법 행위가 수백만 미국인 가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번 조치는 반복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장기적 개혁과 책임 추궁의 중대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승컵을 들고 돌아가서 퍼레이드를 했는데 속된 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결국은 퍼레이드가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YTN입니다. 선수단을 태운 무게차가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시민 수천 명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 차량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함께 춤추며 마음껏 기뻐합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도로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수도 외곽에서 출발한 차량은 시내를 관통해 정부 청사 앞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기념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도로를 메운 시민들로 거북이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부터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선수단은 차량 이동을 포기한 채 헬리콥터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은 함께 웃고 춤추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 5명 가운데 2명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늘만은 모든 걸 잊고 조국 아르헨티나를 마음껏 자랑스러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다음 월드컵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출전국 증가로 수준은 떨어지겠지만 흥행은 청신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합니다. 캐나다는 밴쿠버와 토론토, 멕시코는 3개 도시, 미국에서는 뉴욕과 LA, 마이애미 등 11개의 도시에서 열립니다. 출전국은 32개에서 48개로 확대됩니다. 아시아는 4팀에서 8개 팀 이상이 출전합니다.
북중미는 6장에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가는데 출전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개최국이 3개여서 이번엔 3장 3분의 2가 됩니다. 오세아니아는 1위 팀은 무조건 출전하고 2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갑니다. 플레이오프는 유럽을 제외한 5대륙 6팀이 출전해 2장의 본선 진출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경기 방식은 3개 팀씩 16개 조로 나눠 상위 1, 2위 팀이 32강을 치르기로 했지만 다시 논의됩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sit or at least rediscuss the format, whether we go for 16 groups of 3 or 12 groups of 4. This is something that will certainly be on the agenda in the next meetings. 지난 94 미국 월드컵에서는 24개 팀이 출전했는데 4팀씩 6조로 나눠 경기하고 3위 6개 팀 가운데 상위 4팀이 16강에 오르는 방식으로 경기한 적이 있습니다. 피파는 4팀 한 조가 더 흥미롭다고 했지만 경기 수를 늘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경기 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회 기간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다면 선수만 혹사시킨다는 비판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출전국이 늘어나는 만큼 경기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흥행은 더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동기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